고급반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많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의 6과 내 물건은 어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사진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은 경우가 있고 또 깜빡하고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을 찾아보니 없고 이런 일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자,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 있겠죠. 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어휘는 분실물과 관련된 어휘. 분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을 한자어로 썼을 때의 분실물 이렇게 씁니다. 문법은 두 가지, 어라와 버리다. 분실물 관련 어휘는 아래와 같습니다. 꺼내다, 떨어뜨리다, 샅샅이, 살펴보다, 분실하다, 소중하다, 당황하다, 이상하다, 큰일이다. 자, 분실물 센터와 관계되는 어휘, 맡기다, 챙기다, 찾다, 홈페이지에 올리다. 자, 이와 같은 어휘들을 그림을 보면서 또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의 첫 번째로 꺼내다. 두 가지를 지금 예로 들었는데요.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예문, 중요한 자료를 서랍장에서 꺼냈어요. 자, 그림에서도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잘 구워진 빵을 오븐에서 꺼내다. 자, 물건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랬을 때에 쓰는 말 꺼내다. 말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 마음속에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생각을 다시 말로 옮겼을 때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을 때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꺼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떨어뜨리다.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혹은 지니고 있던 것을 흘리거나 빠뜨리다. 보통 떨어뜨리다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두 개 모두가 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 표준어로 사용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다. 예, 좀 아깝네요. 샅샅이는 두 개의 삿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끝에 두 번째의 삿은 티읕이 이와 합쳐져서 치로 소리가 나는 우리나라의 음운 현상, 국외음화, 다른 말로 입천장 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고 상자 안을 샅샅이 뒤졌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구석구석을 샅샅이 청소했다. 요즘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살펴보다, 여기저기 빠짐없이 자세히 보다 또는 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다. 자선음악회에 누가 출연하는지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나왔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럴 때에 살펴보다. 분실하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잃어버리다. 신용카드를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용카드 잘못 분실하게 되면 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지갑을 분실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리다. 당황하다. 놀라거나 매우 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 예문 볼까요?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당황하고 있어요. 네. 급하게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당황하게 되겠죠. 시계가 고장나서 늦게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직장에 늦게, 그러니까 지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잘 못 봤을 경우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정상적인 것과 다르다.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자, 하늘에 뭔가 떠다녀요. 이상한 일이네요. 자, 정상적이라면은 하늘에 뭔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둥둥 떠다니니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랬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방 구석에 틀어박혀 낑낑대는 것이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하니까 혹시 병이 났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큰일이다. 다루는데 힘이 많이 들고 중요한 일. 혹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사고나 안 좋은 일. 자, 첫 번째 예문은 김장을 담그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힘이 많이 드는 주부들의 큰 일이다. 여기서 큰 일이다라고 띄어쓰기를 한 것은 커다란 일거리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붙었었죠.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못 가니 큰일이다. 여기서의 큰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에 두 가지 큰 일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내주다. 옷을 수선하려고 수선집에 맡겼어요. 수선한다는 것은 뭐 옷을 뭐 줄이거나 아니면 뭐 늘리거나 아니면 뭐 해진 데를 꿰매거나 어쨌든 이렇게 새로 수선해서 말끔하게 옷을 만들 때에 수선집에 맡기게 되는 거죠. 이사를 할 때는 이삿짐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편리해요. 그렇죠. 이삿짐 전문 센터는 아무래도 전문가이니까 짐을 옮기고 나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게 편리할 겁니다. 챙기다.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제대로 갖추었는지 살피다. 자, 챙기다라는 말은 참 우리말인데 참 좋은 말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짐을 챙기다. 자,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갈 때에도 학교에서 사용할 물건이 무엇인가 숙제를 잘 챙겼는지 아니면 연필과 지우개를 잘 챙겼는지 이런 걸 살피는 것을 뜻할 때에 챙기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챙기다. 준비한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챙긴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챙기다라고 합니다. 11번째, 홈페이지에 올리다. 웹 브라우저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뜨는 URL이나 로컬 파일을 말한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사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홈페이지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업을 신청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죠. 시험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올려놓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11개의 어휘를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 주어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숙제를 했는데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다. 아침에는 비가 와서 우산을 갖고 나왔는데 엄마 차에서 내릴 때는 비가 그쳐서 우산을 차에 두고 내렸다. 쉬는 시간에 매점에 빵을 사러 갔다. 돈을 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었다. 가방을 샅샅이 봐도 지갑은 없었다. 그 지갑은 한국에 간 친구가 선물해준 정말 소중한 지갑이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교실로 돌아가서 내가 앉았던 주위를 살펴보았다. 지갑이 의자 옆에 있었다. 내가 떨어뜨리고 나온 것이다.
가방을 챙기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다. 그래도 찾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자, 대화문인데요. 수빈이와 엄마의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지하철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수빈아, 뭘 그렇게 찾고 있어? 가방에 지갑이 없어요. 아까 엄마랑 도서관에 갔을 때는 있었는데. 샅샅이 잘 살펴봐. 가방에 넣은 거 확실해? 네, 넣었어요. 책을 빌릴 때 지갑에서 도서관 카드를 꺼냈거든요. 아, 이거 못 찾으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죠? 당황하지 말고 도서관 분실물 센터에 연락부터 해보자. 아, 그래. 분실물 센터. 맞다.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도 전에 쇼핑몰 식당에 우산을 놓고 와 버렸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고 분실물 센터에 맡겼더라.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보자. 요즘 홈페이지에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전화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먼저 봐도 되고. 네, 제 지갑도 거기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수빈이가 뭔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엄마와 얘기하면서 분실물 센터에 가게 되면 찾을 수도 있다. 그런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단어들이 대화 중에 다 나왔네요. 자,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법 중에서 첫 번째, 뭐뭐 더라. 자, 더라는 자신보다 아랫사람 또는 친구 등과 같이 친한 사람과 말할 때 사용한다. 직접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현재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또 그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1인칭 주어와는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문만 읽을게요. 네 지갑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더라. 자,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하는 건 아니죠. 주말에 시청 근처 쇼핑센터에 가는데 사람이 많더라.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어? 책 가져왔으면 나도 같이 읽자. 아니, 못 빌렸어.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벌써 빌려갔더라. 자연스럽게 친구와 얘기하는 그런 대화문입니다. 자, 더라의 사용 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신보다 아랫사람 또는 친구 등과 같이 친한 사람과 말할 때 사용한다. 대화문을 볼게요. 영수야, 유진이 아빠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 그래? 혼자 떠나는 여행인데 괜찮을까? 이렇게 친구와 얘기할 때에 더라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직접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자, 어떻게 전하는 걸까요? 지난 추석 연휴에 온라인 체험 활동에 참여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게 많더라. 자, 직접 경험한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덜하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거 세 번째 볼게요. 위의 사실이 똑같아요. 직접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 이제 하나 달라진 것은 그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말한 그 대화문은 똑같고요. 지은이가 나도 친구한테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재미있더라. 정말 재미있더라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체험한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덜화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림에 보니까 냉면이 맛있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냉면이 맛있더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문에서 나도 냉면 좋아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지갑이 없어. 분실물과 상관 있는 주제를 오늘 배우니까 없어지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자,
지갑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샅샅이 찾아봤어?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다음 조시가 스케이트를 잘 타네. 자, 조시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그 모습을 또 대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시가 스케이트를 잘 타더라. 그래, 조시는 운동을 잘하는구나. 친구가 말한 더라의 그 문장을 이어받아서 친구가 대화문의 완성을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네. 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더라. 대답이 있겠죠? 큰일 났었구나. 우체국이 문을 닫았어. 어떻게 할까요? 자, 얘기합니다. 어제 우체국이 문을 닫았더라. 그러면 또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겠죠? 그럼 오늘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대화문을 덜하라고 상대가 말했을 때에 또 답하는 그런 대화문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버리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냈거나 이미 끝냈음을 나타낸다. 맥락에 따라 부담이 없어져서 좋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쉬움이 남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글의 맥락이라는 것은 글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풀이했습니다. 흐름. 조씨가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약간 뭔가를 끝낸 거죠. 이야기해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 브라질 말에서는 조가포라, 뭔가를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해결을 했다, 끝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지난 주말에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부담이 없어져서 시원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머리 잘랐네. 잘 어울린다. 고마워. 요즘 날이 더워서 짧게 잘라버렸어. 시원하게 다 해결해버렸어. 이런 뜻입니다. 자, 아와 오가 있으면 버리다. 그래서 가다, 가버리다. 오다, 와버리다. 오 이외에 다른 모음은 버리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 먹어버리다. 끝내다, 끝내버리다. 자, 하다는 예외가 돼서 해버리다 라고 사용합니다. 내 물건은 어디에? 이 오늘 제목이 계속해서 물건을 찾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버리다를 사용한 그런 대화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파란 모자 안 쓰고 나왔네. 네가 좋아하는 모자인데 잃어버렸어?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니,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줬어. 그럼 버리다는 언제 사용할까요? 자, 지금 사용하면 됩니다. 줬어 대신에 줘 버렸어. 엄마, 제 노란 우산 못 보셨어요? 고장나서 버렸어. 버리다를 버렸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법을 사용한 건 아니죠.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버렸어를 버리고 버려버렸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제 영화는 잘 봤어요? 아니요, 표가 없어서 그냥 집에 와 버리다. 이렇게 말하면 문법 버리다를 사용한 게 아니고 또 대화도 어색하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와 버렸어요. 내가 선물한 책은 읽었어? 응, 재미있어서 벌써 다 읽었어. 그렇게 되면은 문법을 사용한 게 아니죠. 자, 끝에 읽었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고 읽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버리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주어진 낱말 쓰다, 끝내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장의 흐름을 보고 완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오늘 받은 용돈을 벌써 다 쓰다. 쓰다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쓰다의 불규칙이기 때문에 가 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써버렸어요. 학교 숙제를 끝내다. 다만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친구가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버렸어요. 도서관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렸어요예요. 이거는 브라질에서 얘기할 때는 뺄데, 뺄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연필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forget 이거는 esquece 되는 거죠. 이번에는 듣기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듣고 말해봐요. 안녕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깜빡하고 쇼핑센터 1층 화장실에서 가방을 두고 나와버렸어요. 아, 네, 그러세요. 성함과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로라예요. 전화번호는 01-1234-5678이에요. 네, 오늘 분실하셨습니까? 네, 10분 전쯤이에요. 잃어버리신 물건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색깔은 파란색이고요. 앞에 주머니가 2개 있어요. 안에는 책 한 권하고 수첩이 들어있어요. 수첩은 회색이고요. 아, 옆에 액세서리도 달려있어요. 손님, 죄송한데 잃어버리신 것이 배낭인가요? 여행 가방인가요? 아,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작은 여행 가방이에요. 화장실 선반 위에 두고 나왔어요. 잘 들으셨죠?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자, 로라가 무엇을 분실했는지 자세히 분실물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여자는 쇼핑센터 분실물센터를 찾아갔다. 찾아갔나요? 아니겠죠. 여자는 액세서리가 달린 가방을 찾고 있다. 여자는 가방을 화장실 문에 걸어두고 나왔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액세서리가 달렸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화장실 문이 아니라 선반에 두고 나왔다고 했어요. 2번. 여자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주 크고 밝은 회색이다. 안에 책과 수첩이 들어있다. 옆에 주머니가 2개 달려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안에 책과 수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6개의 문제 풀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휘 문제. 알맞은 어휘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가방 안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두 번째,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분실물 센터로 바로 가세요. 할아버지가 주신 세뱃돈을 부모님께 맡겼어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확실하게 부모님께 맡긴 것 같으네요. 할머니가 주신 이 목걸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숙제를 안 가져온 것을 알고 정말 당황했어요. 마찬가지로 알맞은 어휘를 찾아 대화를 완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볼펜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책상 서랍을 다 살펴봤지만 없었어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권 잘 넣었어요? 네, 잘 챙겼어요. 여행 가기 전에 짐도 챙기지만 여권 아주 중요한 거죠. 잃어버린 책을 찾았어요? 네, 두고 온 자리에 있었어요. 지갑이 없어요. 분명히 넣었는데. 아까 가방에서 휴대전화 꺼낼 때 떨어뜨린 것 아니에요? 이 화분 좀 같이 들어주세요. 떨어뜨리면 안 돼서요. 네, 알겠어요.
더라 문법을 사용하는 그런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밤에 불꽃놀이를 하더라. 예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 자, 본 상황에 대해서 더라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도서관에 갔는데 한국어 책이 많더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빌려왔어. 제시카도 운동을 잘하지만 제시카 언니가 정말 운동을 잘하더라. 자기가 실제로 본 내용을, 본 상황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 더라를 사용합니다. 알렉스가 수영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더라. 상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산에 갔다 오니 눈이 많이 왔더라. 이번 겨울에는 눈 보러 같이 가자.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처음 어떤 상황과 경험한 것을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완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다, 긴장되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갔다 왔다. 사람이 많다. 수업 끝나고 이야기하러 갔다.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수업 끝나고 이야기하러 갔다. 유진이는 집에 갔다. 어떻게 또 바꿀까요? 문장은 나중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앉은 자리에 가봤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빌려주어서 고마워. 정말 재미있더라. 벌써 다 읽었어? 그럼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수빈아, 너 정말 잘했어. 박수 소리 들리지? 응, 고마워. 연습 많이 했는데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니까 긴장되더라.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많더라. 집에 갔더라. 자, 마지막 5번. 어제 잃어버린 책은 찾았어? 어제 앉은 자리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못 찾았어. 상황과 경험한 내용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문법, 버리다. 자, 알맞은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서 대화를 완성하는 거죠. 1번. 주씨, 요즘 무슨 일 있니? 지난주에 가장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버렸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거죠, 전학. 오늘 친구와 도서관에 간다더니 왜 아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친구가 아파서 어떻게 했어요? 네, 약속을 취소해버렸어요. 마리아, 너는 내일까지 내야 하는 숙제 다 했어? 오늘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어제 끝내버렸어. 시원했겠어요.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접시가 깨져버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 운동하고 마시려고 산 우유가 없네. 형, 미안해. 내가 조금 전에 다 마셔버렸어.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어떤 동작이 연결돼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연결한 걸 먼저 보면 늦게까지 책을 읽다. 아침에 늦잠을 잤다.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 버렸다를 버렸어. 이렇게 했네요. 방학 숙제를 하나도 못했는데 방학이 벌써 끝났다. 어떻게 할까요? 네, 방학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3번, 우리 가족이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차가 출발했다. 어떻게 해버리겠죠? 기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제 팬클럽에 가입했다. 가입해 버렸겠죠? 예. 어제 팬클럽에 가입해 버렸어요. 공연이 너무 재미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왔다. 그냥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되겠죠? 과거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부지런히 선생님이 달려왔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쫓아왔나요? 네,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 슬라이드의 장면은 수업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트와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끝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늘 한국어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